QLD TQQQ를 사놓기만 하면 노후 걱정 끝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계좌는 당신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고수익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속도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는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로 몰립니다. 미국 증시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0.2%에 불과한데 2배, 3배 레버리지 ETF 투자 비중은 30에서 40%로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압력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고 월급만으로는 결혼자금, 집값, 노후를 동시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린 부자보다 빠른 생존을 선택합니다. 그 빠른 생존의 버튼이 QLD TQQQ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ETF는 원래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데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고수익 고위험 상품으로 바뀝니다. 2배, 3배로 수익이 늘 수도 있지만 반대로 2배, 3배로 손실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크고 매일 리셋되는 구조라서 단순히 오래 들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복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림이 클수록 마모가 생깁니다. 같은 방향이라도 경로가 거칠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방향만 맞추면 된다.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는 방향도 맞춰야 하지만 흔들림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청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 직장인 투자 사례로도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레버리지로 수익이 잘 나니까 레버리지를 당기는 게 너무 쉬웠다고 합니다. 만약 5배가 있었으면 5배를 샀을 것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고수익에 기뻤지만 하락장에서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현금을 다 끌어다 쓰고 예금 깨고 적금 취소하고 카드값 못 내기 직전까지 돈을 끌어다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3배 레버리지 같은 상품에서 고점 부근에 들어갔다가 60% 손실로 수백만 원을 잃었던 경험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결론이 하나입니다. 레버리지의 위험은 상품 자체보다 사람의 행동에서 폭발합니다. 상승할 때는 더 오를 거라 믿고 레버리지, 떨어질 때는 곧 반등할 거라 믿고 레버리지, 결국 오를 때도 레버리지, 떨어질 때도 레버리지. 이러면 레버리지는 복리 엔진이 아니라 복리 파괴자가 됩니다. 또 중요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해외 ETF 투자자는 평균 25% 이상 수익을 내는데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평균 33% 손실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제시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상승과 하락을 맞추려는 시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오를 때 떨어질 거라 예상해서 인버스에 들어가고 떨어질 때 오를 거라 기대해서 레버리지에 들어갑니다. 한 번쯤은 맞출 수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맞춰서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왜 20대 30대는 레버리지 ETF를 하느냐? 결혼자금 만들고 싶어서, 집을 사고 싶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 지금 청년 세대가 돈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주식시장밖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평생 벌고 돈을 안 써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공포가 레버리지로 밀어넣습니다. 이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레버리지 투자자를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비난할 일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QLD TQQQ를 진짜로 할 사람만 들으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못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다면 방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행 매뉴얼입니다. 첫째, QLD와 TQQQ를 같은 상품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둘 다 나스닥 레버리지지만 난이도는 다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 3배는 2배보다 1.5배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체감 공포가 몇 배로 커집니다. 초보일수록 QLD를 중심으로 두고 TQQQ는 보조로 두는 편이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비중은 기분이 아니라 수학으로 정하세요.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흔한 사고는 수익 나면 비중 올리고 손실 나면 더 태우는 겁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감정 몰빵입니다. 이렇게 정하세요. 내가 최악의 구간에서 감당 가능한 최대 손실 퍼센트를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3천만 원 손실 30%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럼 허용 손실은 900만 원입니다. TQQQ는 큰 조정에서 60% 이상도 가능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TQQQ 상한 금액은 900만 원을 0.6으로 나눈 1,500만 원입니다. 즉 계좌의 50% 이상을 TQQQ에 넣는 순간 최악의 장에서 멘탈이 깨질 확률이 급증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셋째, 매수는 뉴스가 아니라 조건으로 하세요. 레버리지에서 최악의 진입은 좋은 뉴스가 쏟아질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 흥분한 날이 고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잡으세요. QQQ 같은 현물 지수 기준으로
21선 근처 분할 매수. 너무 위로 벌어진 구간에서는 신규 비중을 줄이기. 이런 식으로 내 손을 뉴스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넷째 분할 매수는 반드시 촘촘하게 하세요. 한방 매수는 한방 멘붕으로 돌아옵니다. 월 100만원이면 25만원씩 4번. 혹은 가격 구간을 나눠서 자동처럼 실행. 중요한 건 한 번의 판단으로 인생을 걸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수익 실현 규칙이 없으면 수익은 환상입니다. 레버리지로 돈을 버는 사람은 일부라도 파는 사람입니다. 전고점 부근 혹은 신고점 돌파 구간에서 보유 물량의 20% 30%를 현금화하세요. 그 현금이 다음 조정에서 당신을 살립니다. 현금이 생기면 멘탈이 생기고 멘탈이 생기면 타이밍이 좋아집니다. 여섯째, 레버리지는 생활비로 하면 안 됩니다. 하락장에 카드값이 걸리면 투자 판단이 아니라 생존 판단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선택이 망가집니다. 비상자금은 분리. 레버리지 계좌는 그 다음. 이 원칙 하나로 레버리지 투자자의 80% 사고가 예방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QLD TQQQ 그냥 사서 장기 보유하면 되나요?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장기 보유는 확률이 낮습니다. 레버리지는 방치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관리라는 건 하루 종일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비중 조건 분할 매수 수익 실현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QLD랑 TQQQ 뭐가 더 좋아요? 더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락장에서 멈추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TQQQ. 대부분은 하락장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대부분에게는 QLD 중심이 더 오래갑니다. 레버리지에서 중요한 건 최고 수익률이 아니라 중도 탈락하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고점 같아서 무서운데 기다릴까요? 올인도 아니고 손 놓기도 아닙니다. 분할로 들어가고 현금을 남기고 조건을 지키세요. 이게 고점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레버리지 ETF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 들고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지금부터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QLD TQQQ를 욕심으로 잡지 마시고 구조로 잡으세요. 속도를 원한다면 브레이크도 같이 준비하세요. 그게 20대 30대가 레버리지로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